여러분 안녕, 수기진이에요. 너 내 채널 구독하지 마, 진짜로. 모든 일이 그래요. 인생사가 그런데 진짜 성병이나 안 걸리면 다행. 그럼 왜 고민하는 거야? 그냥 만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연애 상담 설문 폼을 보내드렸었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 남녀간의 문제 혹은 연애에 관련한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풀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댓글창에 자신의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당당하게 우리 연애 상담 고민 컨텐츠 해보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익명 설문 폼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써주셔가지고 모든 분들 거를 다 하기가 좀 양이 많아서 추려보았어요. 이 컨텐츠를 제작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모든 사연은 전부 다 삭제가 될 예정이고요. 저 역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사연을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익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갓 천일을 맞이한 구독자예요. 천일을 가면서 상대방이 권태기인가 싶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상대방이 또 권태기가 올까봐 사실 두려워요. 반대로 제가 올까봐도 두렵고요. 언니가 생각하는 권태기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니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권태기가 오면은 늘 헤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되게 장기 연애를 많이 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떠날 때 그 시점이 장기 연애의 끝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연애는 나의 유통기한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 장기 연애 중이거든요. 지금 벌써 4년째 장기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권태기가 왔었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틀림과 다름을 계속 요리조리 이렇게 조합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서로가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더 극대화해서 봐주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이 상대랑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지쳐버린 거예요. 원래는 한 3년이 지나야 오던 권태기가 1년 반 만에 왔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였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고 좀 아쉬웠던 거는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했었으면 사연자분의 그 마음의 내적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덜 남았을 텐데 사연자분한테 나 요즘 요런 마음이야 라는 그 솔직한 고백 타임을 가지지 않았던 게 지금 이렇게 사연자님의 그 불안함을 증폭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권태기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서 노력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을까?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을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전 두 번째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을 다 했고 이런 부분을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저는 가감 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잘 맞춰서 권태기가 잘 지나갔죠. 이렇게 한번 권태기가 왔지만 대화로 잘 풀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권태기가 오더라도 혹은 또 제가 권태기가 오더라도 그게 엄청 두려워지진 않았어요. 지금은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은연중에 사연자분이 눈치를 채고 더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역시 나한테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관계가 다시 좋아졌을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잖아요. 본인 또한 그 권태기가 올까봐 불안하고 지금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지금에서야라도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데이트하다가 근데 나 사실 얼마 전에 이런 감정을 느꼈었거든? 근데 혹시 내가 느낀 게 맞아? 나한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연인 사이에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짜게 식어버려? 이게 두려워서 말하기가 꺼려진다? 그러면 사연자분은 평생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눈치만 보고 을의 관계로서만 존재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대화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연자분이 계속 눈치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우리 연애 전선이 안전한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느라 오히려 사연자분이 권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화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아직 이게 명확히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가치에서 생각하는 사랑은요,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나는 싫어하는 메뉴지만 그 친구는 그 메뉴를 정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그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희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나의 그런 희생으로서 더 풍만한 행복과 즐거움을 선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다 이 상대방을 위해서 좀 맞춰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되게 길어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인 지금까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늦게 군대에 가서 연락이 잘 안 되니 혼자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초반에 남친이 저에게 좀 나쁘게 굴었던 것들, 예를 들면 만남을 깊게 생각 안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 또 아직 대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미래도 불확실한 모습들 등등. 어른들이 들으면 왜 만나니 하시고 친구 가족들도 탐탁치 않아 해요. 이런 말 들으면 씁쓸하고 저도 좀 불안하긴 해요. 이곳에 다 적을 순 없지만 나중에 뭐 하고 살려는 거지 싶어요. 제가 연애를 다 짧게만 해보고 이번이 제일 길게 하는 거라서 너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왜 상처 많이 받았을 때 끊어내지 못했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들었고 대화로도 많이 맞춰서 이젠 크게 싸울 일도 없고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알면 안 된다고 비밀 연애, 재수, 삼수, 군대 준비도 기다렸는데 군대 제대하는 것도 기다리면 젊은 시절을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군대 간 친구에겐 청천벽력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괄호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아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저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좀 비슷한 연애를 해봤었는데요. 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남자친구를 20살에 사귀어서 만난 지 80일 만에 군대를 갔고요. 군대를 다 기다리고 나서 1년을 더 사귀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도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반학기인가 다니고 휴학을 해서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그런 꿈을 찾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에 그냥 저희가 사랑이 다 닳아서 헤어지게 됐죠.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저는 이 사연자분이 하는 그 고민이 뭐였는지 공감이 좀 되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제 그런 미래나 꿈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제 남자친구는 전역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게 될지, 어디에 취업을 할지, 혹은 대학을 다시 간다면 어떤 과에 갈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불확실했는데 나는 군대 전역하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절대 없어. 보통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취업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평균 1, 2년 정도가 걸려요. 혹은 대학교를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4년이라는 시간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을 다 기다려야만 결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취업을 다 하고 돈을 다 모았어도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는 본인이 느꼈을 땐 아직 시간이 많고 자기는 그만한 시간을 다 사용을 하고 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당연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금 마음속 갈등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 20대 초반을 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군대 다 기다리는데 쓰고 취업 준비 다 기다리는데 썼는데 저는 그 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왜 만났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요, 무조건 그 경험이 다 긍정적이고 좋게만 남지 않거든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인생사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그 선택이 너무 후회된다 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고 내가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내가 온전히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에 의미가 있었고 난 그걸 기다리면서
나만의 것을 찾아갔어 라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 시간을 존중하잖아요.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훈,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은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요. 연애를 하는데 왜 내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을 할까? 사연자분이 그 시간에 다른 남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깝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인정. 근데 재수, 삼수, 군대까지 다 기다리는 게 젊은 시절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뭐 후회될 것 같다. 이 한 사람과의 연애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경험들을 못할 것 같다. 라면 저는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만의 그 시간을 제 20대 초반을 잘 보냈어요. 재밌게 보냈어.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 건 내 인생의 부록 같은 거고요. 결국은 실전은 내 인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 군대 가 있는 거는 부록이에요. 별개로 나는 나만의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자친구가 전역을 했을 때 보상 심리가 안 생겨. 일단 그 보상 심리가 없으니까 헤어질 때도 깔끔해요. 내가 이렇게 다 기다리고 뭐하고 뭐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나 이제 오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오빠랑 별로 이렇게 연애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이런 마인드로 헤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연애라는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쨌든 지금 당장 솔직히 전 사연자님이 헤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연자님도 계속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야? 미래 계획이 뭐야? 나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결국 둘 관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은 속으로 삼키고, 이 사람이 정말 행동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고, 행동으로 잘 못한다?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 일이고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럼 안 헤어지고 난 나만의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잘 보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보통 어른들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연자분이 남자친구의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만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싫어하는 부분과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같은 선상에 두고 놨을 때 어떤 것을 내가 더 포기할 수 있냐? 어른들 말을 안 들은 걸 후회할 것 같다? 혹은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놓친 걸 후회할 것 같다? 이걸 비교해보고 만나는 것도 저는 되게 주체적인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길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첫 연애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동갑이고 고등학교 끝날 무렵 만나서 군대 꽃신 신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잘해주는 남자친구이고 4년째 변함없이 예뻐해주고 이성 문제로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첫 연애이고 학창시절에도 남자와 썸을 타본 적도 없고 남사친도 없었던지라 남자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를 꽤 사귀고 저를 만났고, 저는 첫 연애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난 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기 연애에 대해 멋지다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 남자 많이 만나봐야 한다는 둥, 나중에 후회한다는 둥, 젊음이 아깝다라는 둥. 물론 지금 남자친구가 있지만 술을 마시다가 새로운 이성이 번호를 물어보면 관심이 가고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계속 미래를 그리고 싶어서 정신 차리고 이성과 차단을 합니다. 최근 엄마께서도 많은 남자를 만나보라고 하십니다. 워낙 집을 안 나가는 성격이고 사람도 잘 안 만나는 성격이어서 새로운 이성과의 접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 아빠와 첫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후회된다면서 저는 많은 연애를 하라고 하시는데 고민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남자친구와 지내는 것이 너무 재밌고 편안합니다. 그럼 왜 고민하는 거야? 그냥 만나요. 그냥 행복하게 만나. 첫 연애를 4년이나 할 수 있는 거 그거 복인데? 그러니까 이성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첫 연애. 첫 연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함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걸 왜 포기하려고 하지? 지금 뭐 딱히 남자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싸운 적도 없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좋은데? 나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남자 많이 만나봐야 된다. 연애는 많이 할수록 좋다. 어릴 때는 제가 그 얘기에 되게 혹했었거든요. 진짜 내가 남자 많이 만나야 나중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나? Nope. 여러 쓰레기를 만나느니 좋은 남자 한 명이랑 길게 연애하는 것이 최고 좋고 정신건강에 굉장히 이롭다 라는 점. 사랑을 할 때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영화를 똑같은 걸 봐도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마법의 묘약 같은 그런 굉장히 도파민 팡팡 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몽글몽글한 연애만 해도 모자를 그 20대 청춘 시간에 괜히 쓰레기 하나 꼬여가지고 진짜 왜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진짜 쓰레기야. 난 진짜 이렇게 하는 경험을 그냥 되려 굳이
쌓느니 전 좋은 남자랑 길게 연애하는 게 본인 멘탈에도 나의 성숙함에도 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말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요, 첫 연애 혹은 처음 선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때는 여러 명을 만나고 결혼을 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했고 순결하지 않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첫 연애 혹은 첫 관계를 맺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게 맞다는 문화적인 관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후회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어른들이 남자 많이 만나봐야 돼. 내 딸은 나처럼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 좋겠고 남자 많이 만나봐서 그 중에 한 명 괜찮은 새끼를 골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에 굉장히 합당해요.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인스턴트식 러브를 많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잠깐 썸 타다가 책임지지도 않고 끝내버리는 무책임한 그런 연애. 정말 진지하게 만나다가도 다른 사람과 홀라당 가버리는 그런 연애. 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연애. 그리고 결혼할 사람 따로, 연애할 사람 따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는 연애. 너무 다양한 연애 방식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리스크가 많아진 그 연애 시장에 나도 많은 남자와 만나보고 싶어 라는 마음 하나로 좋은 남자를 포기를 하고 갈 정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이제 언니의 마음이다. 내가 만약에 이 사연자분의 친언니였었다면 뭔 개소리야. 그냥 좋은 사람이잖아. 그냥 계속 만나. 계속 만나다 네가 사랑이 다 식고 정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지고 너가 걔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가는 거지. 굳이? 나 지금 너무 한 사람만 만나고 있나? 여러 경험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멀쩡한 연애를 망가뜨리지 마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젊음이 아깝지 않다? 솔직히 이거 약간 언니로서 그냥 약간 19금 토크를 하자면 많은 남자 만나서 좋은 거 없어. 많은 남자 만나서 성병이나 안 걸리면 다행. 진짜. 그리고 둘 다 모쏠이 만나서 연애한 거보다 한 명이라도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끌어가는 연애를 해주는 게 솔직히 더 편해요.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들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나는 왜 없어? 나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드네? 이런 감정은 느끼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스. 내가 좀 어리숙하고 잘 못하는데 이 사람 연애 선배니까 날 좀 더 이끌어주겠지 하고 몸을 맡겨버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짧고 강렬한 사연이 왔습니다. 진짜 짧고 강렬해요. 남친이 술집에서 헌팅한 걸 알게 됐어요. 원나잇까지는 안 했다는데 용서해야 할까요? 만난 지는 100일 정도 되어가고 제가 고백받았어요. 남친이 술집에서 헌팅을 했어. 근데 원나잇은 안 했다고 해. 만난 지 근데 100일밖에 안 됐네?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용서하면 안 되지. 아니, 자, 여러분 100일이면요 3개월 됐어요. 만난 지 3개월이요. 아직 계절 하나가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근데 한참 좋을 그 시기에 헌팅을 해? 이거 아니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근데 여러분 있다? 그런 미친놈들 있다? 나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헌팅을 한 미친 새끼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있다? 그런 새끼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런 새끼들의 그런 심리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연애 상대와 노는 상대를 구별해서 만나는 새끼들이더라고.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야. 제가 이런 남자 되게 유해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요. 얘네들은요, 여자가 없으면 술을 안 마셔. 여자가 없으면 술자리 안 나가. 그래서 이런 새끼들은 더 위험한 게 남자들끼리 놀게 라고 하면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 남자들은 다 끼리끼리야. 여자친구 있는 거 말을 안 했거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헌팅한다? 혼자 술집 가서 혼자 헌팅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헌팅할 거 아니야. 야야야, 여자친구 그냥 잔다 그래. 폰 꺼놔. 해놓고서는 다 같이 헌팅해서 다 같이 술 마시고 산 넘어 산 하고. 그런 끼리끼리인 친구들이 잔뜩인 그 남자 계속 만나시겠어요? 용서를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말고 그냥 죽여.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가 말을 했는데도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 너 내 채널 구독하지 마. 진짜로. 진짜로. 나랑 결이 안 맞아서 그래. 그 정도 했으면 사실상 헤어져 줘야 되거든. 그리고 너는 원나잇을 안 했다는 말을 믿니? 헌팅을 했는데 원나잇을 안 해? 원나잇은 안 했겠지만 혀는 섞었겠지. 산 넘어 산 했겠지. 뽀뽀 졸라 했겠지. 뽀뽀 졸라 안 했어도 인스타그램 마팔 했겠지. 마팔 했으면 언제든지 같이 다시 만나가지고 뽀뽀할 수 있겠지. 너 그 사람이랑 같이 뽀뽀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현재 저는 남성과 3년째 연애 중인데요. 요즘 자꾸 동성 친구에게 호기심이 생겨요. 저는 지금까지 동성을 만나본 적도 없고 끌린 적도 없는데 최근 친해진 한 친구에게 계속 이성적인 끌림을 느껴서 제 정체성도 너무 헷갈려요. 이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건지 단순히 누굴 좋아한다의 문제를 떠나서 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생각이 많아져서 괴롭습니다. 그냥 솔직담백하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호기심이 생기는 상대가 뭐 성별을 떠나서요. 지금 3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긴다, 관심이 생긴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면 연애를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좀 더 깔끔하게 나의 혼란스러움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 이성애와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일이고. 근데 그게 성별까지 다르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이 더 혼란스럽고 더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호감이 드는 상대가 여성이다 라는 말을 굳이 남자친구한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상대랑 정리할 생각으로 그 얘기를 굳이 꺼낸다면 떠나갈 사람한테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굳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게 여자라는 말 때문에 분노나 슬픔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연자분도 너무 혼란스럽겠다라는 이해심이 끼어버리면 이 상대도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 놓고 본인이 슬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슬퍼할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 주변에는 이제 동성애자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친구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이 뭐 제 3의 성별처럼 보인다던가 제 3의 인격체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요. 어떠한 편견도 저한텐 들어서 있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유별나게 동성애를 막 지지한다, 찬성한다 하는 것도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동의하고 찬성하고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 동성애 지지해, 찬성해, 난 너희 편이야, 너희들 어디서 차별받는 거 내가 다 싸워줄게 이렇게 아예 전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 내 정체성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 자체가 저는 그 마음에 어떤 자그마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군가한테 홀라당 반하는 거,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겪는 일인데 그게 뭐 성별만 달라졌다고 내가 동성애자라니, 난 정체성이 너무 혼란스러워, 나 그동안 남자만 만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편견과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선들과 그런 혐오에서 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그런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해명해야 할 것들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혼란스러움으로 결국 나타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의 그 혼란스러움을 좀 멀리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게 이상한 일인지, 이게 정말로 안 될 죄악시 돼야 할 일인지 한번 제3자의 입장으로서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것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덜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연자분이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사연자분은 현재 진행 중인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먼저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키진의 연애 상담소 1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몇 개 더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잘랐어요. 5-6개 정도밖에 말을 못했다. 사연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20대 초반 연애가 되게 서툴고 미숙해서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 삶과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 내 마음이 내린 선택을 너무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그 사람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만나고 있는 나의 선택을 미워하지 마세요.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결국 내가 멘탈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헤어졌겠지. 근데 헤어지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걸 나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모든 삶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이만큼씩 아쉽고 이만큼씩 후회되고 그건 모든 게 당연해. 또 가보지 않은 길은 또 다 아름다워 보여. 빨리 깨닫고 연애에도 적용을 시켜야 상처를 덜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애를 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 선택을 믿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 믿어봐. 언니 말이 진짜 맞는다. 알았지?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현생이 좀 바빠가지고 조금 유튜브를 열심히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 줬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여러분 바이.